야, 너희는 1학년 때 다시 가면 뭘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니? 첫 번째, 그냥 학교 가까운 데 학교 갔을 것 같아요. 왜 그 얘기 하냐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을, 특히 수학을 엄청 많이 하고 가고 싶어요. 이제 그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 해보고 안 되면 빨리 전학 가래요. 네, 왜냐하면 해보면, 한 학기 해보면 애들이 감이 온대요. 아,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가더라도 빨리 가는 게 유리하니까 빨리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부일고 맡은 손정환이라고 하고요. 최대한 빨리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아까 재밌었어요. 일단은 이건 제 소개고요.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해야 될 게 얘네들이 학기 중에 되게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학교 가서 뭐 이제 좀 더 열심히 시키면 되겠지 그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킬 시간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발표도 해야 되고 소논문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이래서 애들이 저기 소논문 같은 거 쓴다고 학원 안 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걸 거의 대부분 다 완성해 놓고 가는 게 월등하게 유리하고요. 그냥 그걸 못하면 공부하는 거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공부도 잘 안 나오고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활동도 잘 못하게 되고 이렇게 다 놓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학원을 다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외박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데 외박을 하면 토요일 오전에 나와서 일요일 밤에 들어가니까 그나마 시간이 좀 생기는데 외출로 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토요일은 점심때부터 한 5시까지, 그 다음에 일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밖에 외출이 안 돼서 수업 딱 2개 듣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뭐 클리닉 할 시간도 없고 그냥 수업만 듣고 셔틀 타고 와서 수업 듣고 셔틀 타고 집에 가면 끝이거든요. 학교 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과목 보통 애들이 많이 듣는 애들 3개, 4개 이렇게 듣는데 만약에 외박을 못 나온다. 그러면 맥시멈 수업 들을 수 있는 거 학원에서 2개. 그러니까 보충 가능한 게 2개고 그것도 수업만 듣고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요게 이제 방금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수학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 때문에 너무 치이고 그렇다고 다른 건 안 할 수도 없고 애들이 되게 고민이 많아요.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도 그러면 겨울방학 때 많이 하고 가야 되는데 겨울방학에 시간이 여유가 있냐? 겨울방학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여기서 수업 잡혀있는 계획이 12번이잖아요. 12번에 수학 상하를 다 끝내고 가야 되는데 수학 상하가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12번으로 끝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그리고 수원도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 짧기 때문에. 그래서 할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은 너무 제한되어 있고 지금 절대로 여유있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가면 아마 거의 대부분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여유있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건데 기출문제를 최소한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방법 중에 뭐가 효과가 유일하게 있었냐? 기출문제 많이 반복시키는 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 기출문제를 한 6번, 7번 돌려가지고 처음에 풀리고 틀린 거 모아서 또 풀리고 거기서 틀린 거 또 모아서 또 풀리고 이렇게 하면 성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놀랍게도 한 번도 못 봐요. 보통은. 그러니까 한 3주차나 4주차에 그 학교 기출 문제를 워크북으로 따로 주거든요. 풀어보라고. 그럼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수업 교재, 워크북, 그 다음 부교재 이렇게 순으로 공부하라고 하는데 진짜로 한 번도 못 보고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짧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번 보면 문제가 거의 기억 안 나고요. 한 2번, 3번쯤 보면 문제는 기억이 나는데 풀이가 안 떠올라요. 그리고 한 5번 정도는 돼야 이제 자기가 풀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학기 중에 어차피 기출문제 못 푸니까 겨울 방학 때라도 왕창 시키자. 그래서 기출문제 넣었거든요. 이따가 이건 좀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교재는 보통 바이블이나 고쟁이, 센, 마플 이렇게 쓰는데 마플이랑 고쟁이는 제 기억에 최근 5년 동안 한 번밖에 안 썼고요. 바이블이랑 센을 제일 많이 쓰셨어요. 재작년엔 센, 그 다음에 작년엔 바이블이었거든요.
아마 올해도 바이블 아니면 셀일 가능성이 높은데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시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문제를 쉽게 내시면 부교재에서 내세요. 부교재 베이스로. 그래서 부교재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애들이 한 번만 보면 자기는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 기출문제 보는 거랑 똑같아요. 한 5번, 6번 봐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출문제 6번 풀려도 그래도 틀리는 게 나와요. 계속 끝까지. 그래서 얘네는 한 횟수는 상관없고요. 그냥 문제 이렇게 펴가지고 랜덤하게 딱 찍었을 때 얘가 막힘없이 바로 풀 수 있으면 된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시면 되고요. 여기 3개 중에 이건 다 해야 되냐?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거 하나를 엄청 많이 해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의 수준이 얘는 살짝 떨어지고 얘네들은 비슷하니까 이것만 엄청 많이 보면 얘는 한 번 정도만 풀어도 돼요. 그렇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3개 사실 다 푸는 게 좋은데, 문제집 수준이 좀 많이 낮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그냥 요거나 요거를 엄청 많이 풀리시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시험 치기 전에 한두 번 정도 보는 걸로. 이게 왜 시간을 줄일 수 있냐면, 이게 3번을 보면 3번 다 똑같은 시간 봐야 될 거라고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10번 정도 보면, 앞에 한두 번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데, 9번, 10번은 시간이 거의 걸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문제를 보면 자기가 풀이가 다 떠오르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얘기는 제가 잠깐 드리면, 선행은 최대한 깊은 수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일단은 양이 많거든요. 방학 중에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지.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도 다 잘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애들은, 보통 최상위 애들은 미적분까지 2-3번 돌리고 해요. 그러니까 걔네는 사실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학원 가서 그냥 문제 푸는 거 연습 잠깐 하고 오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수원은 꼭 수행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냐? 수원이 1학기 때 수상화를 한꺼번에 나가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수원을 나가는데 여름방학 기간이 4주예요. 보통 학원에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3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풀로 와도 15번밖에 안 돼요. 근데 수원은 수상화 정도 양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원을 많이 해놔야 2학기 때도 1학기 때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선행은 수원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외로 애들이 수상화만 하고 오는 애들도 꽤 많아요. 이제 그러면 2학기 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데 1학년 2학기 때 이제 수혜를 풀려는데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푸는 거 보면 머리는 좀 있어 보이는데 너무 못하니까 제가 엄청 다그치면서 했거든요. 지금 걔는 킬러 풀고 있어요. 수트 킬러 이런 거 잘 풀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준비만 착실하게 시켜놓으면 얘는 1학년 때도 성적이 잘 나왔을 텐데 그때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실패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야, 니 나중 1학년 때 뭐 안 하는 게 뭐 했으면 제일 좋았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학을 엄청 많이 하고 왔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수학을 이과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무조건 그냥 수학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물리랑 화학, 만약에 과학을 하면 물리랑 화학 정도 하고 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클리닉 이걸 제가 넣었는데 이번에 꼭 넣어달라고 했어요, 학원에. 왜 넣어달라 했냐면 천안에서도 수업을 했거든요, 예비고일은. 지금 작년까지 했었는데 1학년은 그때 수업이 일주일에 3번이라서 22번 수업했어요. 근데 그때도 기출문제 못 풀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왜 못 푸냐면 그날 수업을 하고 3시간 수업에 3시간 클리닉이었거든요. 근데 3시간 수업하고 3시간 클리닉 할 때 뭘 하냐? 그날 배운 걸 복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만약에 그 시간을 빼서 기출문제를 풀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조교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서 그러면 그냥 아예 따로 요일을 잡아서 시키자. 그래서 지금 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출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번, 7번은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겨울방학 때 한두 번을 미리 보기 시키는 거예요. 지금 목적은 그거고, 그 다음에 수업,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업 클리닉 할 때는 지금은 약간 바뀌었는데 이제 리뷰 테스트 보고
복습 그다음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개인별로 따로 시험지를 또 보고 그렇게만 해도 시간이 그냥 다 지나가요. 그래서 수업할 땐 못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일을 따로 잡아놨다고. 예.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따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왜 모의고사를 풀느냐면 그러니까 학교 기출시험을 그냥 풀리는 거거든요. 1학년 때 이제 풀려보면 꼭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선생님 시간 관리 못해서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런 애들이 나와요. 물리고 시험이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왜 난이도가 있냐면 킬러 문제 수준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1번이 계산 문제고 보통 2번부터 심화 문제예요. 2번부터 끝까지.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보통이 아니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1, 2번이 보통 킬러로 내세요. 정상적인 난이도로 내실 때는. 근데 그러면 시간 배분을 잘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선생님 저 객관식은 풀어서 다 맞췄는데 주관식은 하나도 못 맞췄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푼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객관식만 딱 푸니까 시험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서 시간 딱 똑같이 70분 재고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기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거꾸로 푸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만 골라서 푸는 애들도 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기서 연습을 하고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제가 혹시 작년에 프로 영상 찍어놓은 거 보셨어요? 저기 더했지에 올려놨었는데 보시면 제가 왜 찍었냐면 수업했고 시험 문제가 그거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화나가지고 찍었거든요. 나는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왜 너희가 못 풀었냐. 내가 가르쳐준 거를 시험 문제랑 대비해서 증명해주겠다 하고 찍었던 거였거든요. 애들이 배운 내용 거의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왜 못 푸냐. 이유가 잠깐만요. 이유가 못 찾겠다. 일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가 똑같은 게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를 풀이가 안 떠올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반복이 안 된 거예요. 수업 시간이 짧으니까 한 번 듣고 복습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워크북도 제대로 할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무조건 반복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도 반복해서 풀리는 거고 수업도 다시 예전처럼 반복을 많이 하는 형태로 바꾼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예전 교재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념 문제가 있으면 그 개념을 이용해서 킬러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이렇게 연결이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킬러 문제를 뺐어요. 애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근데 다시 그냥 넣었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해서 좀 난이도가 있어도 이 개념을 가지고 쭉 다 어디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보여주고 그럼 당연히 이해 못해요, 한 번에. 한 3-4번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억을 많이 할 수 있게 난이도는 높이고 반복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수업 짜놨고요. 그 다음에 수업프 테스트도 이제 이거랑 관련이 있는데 예전에 교재가 엄청 두꺼웠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하나를 주고 그거에 다른 문제, 변형 문제를 쭉 다 붙여놨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다 못 푸니까 그건 집에서 해와야 되잖아요. 안 해와요, 당연히 애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핵심만 딱 남기고 비슷한 변형이나 다른 문제 이런 거는 다 워크북으로, 그러니까 리뷰 테스트로 할 수 있게 다 뒤로 몰았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풀고 있는 리뷰 테스트는 교재에 있던 내용인데 비슷한 거, 숫자 바뀌어 있는 거, 약간 조건 다른 거 이런 걸로 다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수업 시작할 때 한 20분 또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습시키고 그 다음에 워크북은 보통 센이나 바이블이나 고쟁이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재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와가지고 학교 모의기출로 한 번 더 연습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반복할 수 있게 수업을 짜놨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북일고 문제가 일단 수상하는 많은 범위를 짧은 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잘 내시는 부분이 있고 잘 안 내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 중에 북일고에서 잘 나오고 있는 파트 위주로.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구석에 있는 거 혹시 내시면 어떡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본래 있는 그 중요한 거 다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주어진 시간 안에 핵심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고 완전 번외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틀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그 교재랑 비슷한 내용으로 수업한다는 거고 진도는 끝까지 안 나가요. 수상은 경우의 수는 빼고 무리함수까지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는 보통 직선의 방정식까지 좀 적게 나가면 정과좌표, 좀 많이 나가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까지 나오고 중간고사가 기말은 그 뒤에부터 무리함수까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방구성인데 요거는 크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업 진행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통 테스트 시간을 20에서 25분 그 다음에 그 풀이 해설을 한 30분에서 35분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할 거거든요. 근데 테스트는 난이도를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보통 교재랑 테스트에 넣어 놓을 거예요. 혼자 하라고 시키면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전 수업 복습 내용으로 한 5에서 8문제 정도 넣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수업은 개념 수업을 2시간 정도 할 건데 개념 수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좀 잘못 알았던 거나 아니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위주로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의 포인트는 뭐냐 애들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 아마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가면 시간이 모자르다고 할 거예요. 그 방금 전에 아까 설명했던 그 걔네 동기 중에 전교 1등이 있었거든요. 그때 1학기 기말은 걔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풀이 시간이 의외로 되게 중요해요. 대치동도 그런데 빨리 푸는 게 엄청 중요해요. 시간만 넉넉하게 주면 다 맞출 수 있는 애들도 시간을 제한해서 막 70점, 80점밖에 안 나오는 애들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풀이 효율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클리닉 시험은 그 제가 모든 시험은 짧게 끊어서 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1시간 정도 이렇게 길게 텀을 주고 시험을 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애들이 이렇게 처음에 20분 집중하다가 떨어지더라고요. 푸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16분에서 20분 사이로 끊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클리닉 테스트 한 번에 안 돼서 보통 2개나 3개로 나눠놨거든요. 그렇게 집중력 있게 계속 시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문제는 당연히 그날 복습이니까 그 교재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 그러니까 원래는 교재 안에 있던 문제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했는데 문제가 좀 얘가 어떤 특정에서 너무 많이 틀린다. 그러면 제가 시험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이 있다. 그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만 시험지를 한 20개 만들어놨어요. 비슷한 걸로. 그러니까 1번부터 한 12번까지 있으면 2차도 1번부터 12번까지인데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구성이. 그렇게 해서 몇 번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키고 만약에 잘하면 그거에 대한 그 심한 문제를 더 주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짜놨고요. 일단 제 PPT는 다 끝났는데 절대로 여유있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수업하면서 물어봤거든요. 리얼 현실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사실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야 너희는 1학년 때 다시 가면 뭘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니? 첫 번째 그냥 학교 가까운 대학교 갔을 것 같아요. 왜 그 얘기 하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을 특히 수학을 엄청 많이 하고 가고 싶어요. 이제 그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 해보고 안 되면 빨리 전학 가래요. 왜냐하면 해보면 한 학기 해보면 애들이 감이 온대요. 아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가더라도 빨리 가는 게 유리하니까 빨리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절대로 여유있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원 없이 해보시고 안 되면 빨리 바꾸시는 걸로. 보통 애들이 320명에서 30명 정도 입학을 하거든요. 근데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반이 한 개씩 사라진대요. 30명 정도가. 그래서 지금 고3은 270명 정도 남아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쟁이 되게 치열하니까 꼭 염두해 주시고 많이 시켜놓으세요. 예, 감사합니다.